이러면 아침 없어도 뼈가시 오지 아침. 근데 나도 아침에 못하고 저런 데서 돌아가시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가 없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두 분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당장 구입을 하겠다고 그 아주 오픈도 하기 전에 오셔서 아까 보니까 그 신혼부부 같은 두 분이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강렬한 그런 그 색채 에너지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급하게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형님 전화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미술평론가 김월수라고 합니다. 김월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제가 또 운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뒤따라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을 꼭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회가 좋아서 이런 현장에서 선생님의 평론을 좀 제가 영상에 담고 싶었거든요. 그 조현승 선생님께서는 전체 제목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추상미술을 하면은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로와 수평, 그 수직 이런 아주 단순한 정사각형이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과 조현승 선생님과의 인연부터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인사아트 센터의 3층에선가 4층에선가 단체전 세 분이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다 추상적 작가들이었어요. 근데 유난히 선생님 작품이 돋보였던 건 우리가 이제 구성이나 이렇게 적층하듯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반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편안한 그 사각형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시간의 축적 쌓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의 단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작품은 좀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배열 수직 수평으로 또 배열하면서 높낮이가 좀씩 다르면서 그 다음에 색채가 아주 빛을 받으면 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평론가 선생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 얘기에는 제가 반대입니다. 이거는 치열한 이 지금 사각 몇 밀입니까 선생님? 8mm인가요? 4mm. 저는 그 작업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보는 입장의 편안함. 이렇게 쌓여 있는 그 하루하루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글로써도 조현승 선생님의 그 작품 평론을 한번 해주셨나요? 아직까지는 선생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나요? 부탁은 안 했는데 저는 마음적으로는 선생님을 뵈면서 늘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선생님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작품에 대한. 저는 사실 K-아트, 우리가 이제 K-팝,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K-푸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한강 선생님이 노벨상도 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K-아트를 대표할 만한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그런 걸 많이 고민해 보는데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이제 미술 쪽도 이거 뭐 대단한 붐을 탈 것 같아요. 근데 조영승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4mm 정도 4mm 사각 이게 보면 장인 정신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느껴지거든요. 이거 선생님 저도 아직 작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끔 여쭤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이 없는 분이라서 또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또 깊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작가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술도 그 옆에서 보면은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예. 그러듯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만의 표현 기법이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감이 이렇게 아크릴 물감이 이런 사각형이 되고 그것이 굳어져서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는 어떻게 알았냐면 4mm 정도 되는 탑을 물감을 한 겹 한 겹 올린다고 선생님 그 제 표현이 맞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한 4단으로 쌓아 올립니다. 4단? 네, 밑에 이제 좀 큰 사이즈로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물감을 쌓아 올리는 겁니까? 일정한 패턴 위에다가? 그렇죠. 아크릴 물감이나 다른 소재를 섞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계속 올리고. 어쨌든 선생님만의 특수한 재료를 쌓아 올리는 것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이 작품 보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떡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방향이 살짝 이렇게 어긋나면서 불규칙적이지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질서정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작은 픽셀을 굉장히 정교하게 쌓아올리고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탑이라고 하는 게 밑에 단, 그 윗단 이걸 정성들이 이렇게 쌓게 되면 굉장히 높은 탑을 우리가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마음이 정갈하고 손이 야무져야만. 그 다음에 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쌓으려면 뭐 연세가 뭐 우리가 이제 60이 다 넘었으니까 이거를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려면 가까이에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쌓다 보면 멀리서 봤을 때 구성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작품은 가까이에서 보나 멀리서 보나 그 리듬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마음이 드는데 작업을 하다가 뒤에 물러나서 그것을 보고 관찰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패턴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놓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작업 시작하는 마음하고 중간 마음이나 끝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질 때만이 이런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이 될 수가 있죠. 선생님께서 작가 선생님한테 간단한 비법 좀 어때요? 질문사항 혹시 없습니까? 선생님, 평론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작품이 보일 수가 있고 색의 변화나 이게 단순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그 색의 그 색끼리의 어떤 중간색 톤, 파스텔 톤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극대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단색화처럼 한 계열로 이렇게 표현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각형을 올릴 때 질서정연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씩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약간 그 버드나무가 내려지듯이 이렇게 어떤 흐름이 완성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에스키스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으면서 할 건지 아니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지. 선생님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어떤 그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또 이 작품이 표현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색도 그렇고 컬러를 어떨 때는 어떤 색이 좋고 뭐 그거는 이제 작가가 그 상황 따라 다른데 이런 같은 작업을 해도 이거 마테리얼가 이제 마르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변화도 일어나고 또 의도적으로 조금 높낮이를 제가 차별을 시킵니다. 우리가 도자기가 불가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올지 불의 심판을 받듯이 이것도 시간이나 열에 의해서 약간 수축팽창이 되면서 또 절묘한 부분이 나오게 되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요즘 건축들이 유기성을 띈 건축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각형 그런 형태의 건축들이 많이 보였는데 잘 보면 선생님 작품이 유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보면은
밑에 작업하고 약간 어긋난 작업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절묘하잖아요. 네. 근데 일부 그 간편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구멍 그 밑에 쌓인 그 틈 사이로 그 그림자가 지게 되는 그 공간이 메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3층이나 4층 정도 5층까지 쌓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아주 유기적인 구조의 작품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내가 좀 가서 드리세요. 오셔가지고. 피와 땀이 느껴져요. 작가님의 피와 땀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요? 한 땀 한 땀 다 판 거 아니에요? 다 조각도 하고 물감을 쌓아 올린 그러니까 물감을 쌓아 올린 물감을 쌓아 올리면 물감을 쌓아 올린 거예요. 판 게 아니라 조각이 아니라 물감을 쌓아 올린 거예요. 세상에 특수한 재료로 보통 혼합하는 어떤 거는 이제 작가 선생님의 노하우겠지만 이야 어떻게 했다고? 물감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왜 사각이 이렇게 나오죠? 그 4mm 사각으로 그러니까 물감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쌓아 올렸겠죠. 그거 여쭤볼까요 한번? 네. 이 한 작품을 만드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내가 한 6개월 정도 걸려. 내가 쉬지 않고. 숙달 된 분이 6개월. 이거를 제가 물감을 쌓아 올렸다고 그랬어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노하우를 자꾸 알게 되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작가라고 하면 이 정도의 집념은 네. 있어야죠. 그렇죠? 아. 네. 근데 어떻게 사각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각의 야, 선생님, 저희들이 급하게 차 한 잔 마셨습니다. 예.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죠? 예.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예. 여기 관람객분들께서 감탄에 마지 않잖아요. 예. 그죠? 와, 소리부터 감탄사가. 예. 아까 이 작품이 6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하니까 시간이 별로 의미 없지만. 예.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미학이 선생님 작품의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 색이 어떻게 보면 아크릴에서 색을 만들 때 여기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아주 그 색차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파스텔 톤 그런 색을 많이 쓰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의 심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심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아주 오묘하잖아요. 그 색깔 4mm 공간 안에 전부 이 색이 다 달라요. 똑같은 색이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다 조금씩 수천 가지의 색으로 만들어지죠. 어쩔 때 보면은 멀리서 단색 같기도. 그러니까 저기 그 어떤 분명히 추상화인데 멀리서 보면 어떤 그 강가에서 반짝반짝 그렇죠. 모래알. 모래알 같기도 그렇죠. 하고 또 저기 물 비늘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분위기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래알에 반짝이는.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야,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 질문해도 돼요? 예. 찍지는 마시고. 아, 그럼 목소리는 넣을게요. 네. 저는 그림 보는 게 취미예요. 여기 선생님은 평론가 분이시고요. 화가 선생님은 제 작가 선생님. 작가고 얘기해요. 질문 있으시대요, 스님께서. 저 그림 보는 게 취미인데 이 기법은 처음 봐가지고요. 그러시죠. 네. 기법을 알려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작업 방식을 했는지. 그러면은 아니 왜냐면 이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작가들은 소재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이나 작품 볼 때 소재가 를 어떻게 썼는가 이것도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그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쑥 보고 존나. 근데 저는 이거를 작가만의 상상을 좀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사동에 언제 오냐.
고민이 있을 때, 뭐 기분 전환할 때 오면 그림 보고 작품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혀있던 게 풀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좋은 작가를 만나는 게 너무 또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이런 작업을 한 작가분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작품은 조금 선적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힐링이 되시죠? 이 단색화랑도 네, 어울리는데 또 다르게 이게 아까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이게 입체감이 어떻게 표현? 그렇죠. 이 입체감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요거는 이제 재료를 여러 가지 혼합해가 사용을 합니다. 밑에 하나씩 쌓아 올린 겁니다. 우리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위에 또 컬러를 이렇게 색을 올리고 뭐 단순합니다.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씩 보통은 네. 이게 물감을 이렇게 짜서 이게 짜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까지는 설명 네,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같은데 이거 디테일을 한 거죠. 이거는 바로 행동을 약간 4mm의 사각. 이거를 대각선으로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요거 이게 요 네모나게 요 작은 조각들이 어떤가 이제 궁금했는데 그건 비밀이다. 아니 요게 물감을 쌓아 올렸다고 저기 물감에다가 특수한 안료를 섞어서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여기 사이사이 골이 있잖아요. 골은 제가 의도적으로 낸 겁니다. 요 골을 또 타가지고 변하게. 이게 그러니까 물감을 이렇게 한 3mm 정도 두께로 올릴 수 있느냐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 3mm 정도. 형상이 만들어졌냐? 그렇죠. 저는 요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붙인 건지 이게 그게 궁금해서.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를 그냥 만들어서 이것을 쌓아 올린다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런 형상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작가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오면서 저기 쪽빛 저 작품 보였거든요. 네. 색이 너무 아름답죠. 네. 저는 와 스님 아주 귀한 선물을 주고 가시네요. 다음 또 뵙겠습니다. 이야. 저 본명이 없네요? 분명 안 쓸라 했는데 쓰셔야 돼요. 소나무송 거물련 송현 스님. 스님, 선생님. 우리가 영상을 한 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관람객들이 계속 와가지고. 그렇죠.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저는 그 선생님 작품하고 너무 강렬하죠. 와, 이거는 뭐. 야, 이거는 뭐 100만 송이 장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저기 태양의 심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저기 단순한 형태이지만 그 색감하고 그 조형하고 이게 함께 하면서 무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세계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금방 뭐 장미를 봐서 선생님께서는 뭐 불같은 열정, 태양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천만송이의 장미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목단 그죠? 그 식었던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색감이라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전시를 보는 이유가 사찰은 좀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 색감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얻고 역동성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 그림을 보러 옵니다. 스님께서는 인사동 오시려면 어디에 계세요? 서울 근교에 계신가요? 네, 제가 그림 보려고 인사동 근처에 삽니다. 우와. 그래서 걸어옵니다, 주로. 행복하신 분이네요. 저는 시간 소유를 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물질을 소유한 건 없지만 시간은 내 마음대로. 그래서 시간 부자로 살려고 하고 그 시간 중에 그림 보는 시간을 꼭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림 보기를
강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앞에서도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아, 저쪽에 청색. 예. 그러죠. 예. 와, 스님께서 이 작품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까 스님께서 이 쪽빛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쪽빛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쪽빛은 우리나라 한국적인 빛깔이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극락세기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세요. 그냥 쪽빛이 신비롭고 좁다. 근데 여기는 쪽빛, 순수 쪽빛은 아니지만 이게 섞인 이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극락빛도 돋보이고. 저는 이런 색감을 볼 때 아주 기분 전환도 되고 에너지도 받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림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빛의 속도로 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통찰과 직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통찰과 직관이 생겨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는 아무리 좋은 명곡도 3분, 4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근데 그림은 단박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통찰과 직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림을 유년 시절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이 유년 시절의 정서는 심층적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는 정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길러진 통찰과 직관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회화가 모든 보는 것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회화를 보다 보면 실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 조각을 보다 보면 공간, 그 다음에 도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그 취미생활을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 길러주면 좋겠어요. 와, 스님께서 지금 대단한 명강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 조현승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주신 분이 없어요. 평론가 선생님은 나중에 출연시켜. 와, 대단하세요. 대단한, 한 번만 간략하게 작가 선생님이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 저는 그 보는 스님이라 아무 작품이나 얘기하지 않고 작가님, 일단 작품을 먼저 봐요. 작품이 마음에 들었을 때 작가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알아봐요. 그 다음에 작가님과 소통을 했을 때 또 마음에 들었을 때 아까 얘기한 차 한잔 하셔서 제 마음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이에요. 완판대시라고.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스님께서 아까 모든 예술 중에 최고라고 하셨는데 모든 예술 중에 미술이 보는 순간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이 그림을 보는 힘이 지금 시대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보는 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단박에 보는 거예요. 단박에. 그래서 그림을 계속 보면 통찰과 직관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림하고 음악을 비교하면 그림은 단박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과 직관이 길러지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음악은 아무리 좋은 명곡이라도 3분 40초 내지 4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년 시절에 같이 길러 놓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기가 올 때 무너지지가 않아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는 이 통찰과 직관과 좋은 음악. 그래서요, 스님. 그래서 조연승 작가님의 작품은 그래서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저는 이제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작가님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작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그 작품의 에너지가 좋을 때만 작가님을 찾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작품이 좋아서 작가님을 바라봤는데 작가님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통찰과 직관입니다. 오늘 또 작품 보고 그런 걸 느끼시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계사 왔다가 근데 우리 작가님 보니까 또 수행자 같으세요. 제가 아까 시 공간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사동이
만남의 장소 같은 게 이번 주는 미친 듯이 가야 될 것 같은 주가 있어요. 그럴 때 오면 좋은 또 작가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좀 힘든 일 있을 때 무조건 나오세요. 인사동을. 그러면 작품을 통해서도 힐링을 받고 작가님을 통해서도 또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이거를 전환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전환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야, 선생님 보니까 예. 마음에 들면 바로 사네요. 그죠? 저는 이 미술시장에서 판매가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인사동에서 네. 그 원판 거의 다 작품 파는 경우도 봤는데 예, 오픈하면서 특히 저기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 하면 인사동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동에 오시면 또 이렇게 전시를 보다가 선물용으로 작품을 많이 구매해 가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전하고는 그림 구매하는 패턴이 달라졌다고 봐도 되나요? 그런 것보다는 일반 화랑에서는 단골 고객들한테 이렇게 전시 안내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번 전시회는 단골 고객이고 뭐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대관을 해서 오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처음 인사동 나와가지고 치과 부부가 작품을 사는데 그냥 첫눈에 꽂힌 거예요. 자작나무의 사계절 이런 걸. 그래서 저기 구매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작품이 마음에 드는 바로 저렇게 선생님 작품이 밀도가 있으면서 그 작품에 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창조적이잖아요. 그야말로 저기 작가의 기본은 창조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아름다움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마음을 다친 마음을 열리기도 하고 희망을 부여하기도 하고 치유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작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현승 작가님께서 작품이 그죠?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누구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작품에 반해서 작품을 구매하게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 조현승 작가님 이 호당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도 개의치 않네요. 저기 명품 작품이면 명품 백을 사는데 사시는 분들은 금액에 관심 그런 게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작품하고 비슷한 걸 느꼈어요. 아, 선생님의 신성이나 인품을 왜냐하면 미색이 들어오면서 살짝 색이 좀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아까 말씀하신 장미처럼 강렬한 빨간색을 품고 있는 향이 좋은 장미꽃을 볼 때도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하얀 무궁화를 보듯이 또 이렇게 한박꽃을 보듯이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제가 아는 조현승 작가님께서는요. 제가 아는 조현승 작가님께서는 은근하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여기 작품들이 색이 다 틀려요. 선생님 강렬할 때는 강렬하고 치열하세요. 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조현승 작가님은 작품 앞에서만큼은 치열하신 것 같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선생님이 마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강렬한 뒤에는 이런 부드러움이 있죠. 내유 외강. 그 지금 선생님 지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오픈한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신을 쏙 빼놨어. 그렇죠. 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자세히 꼼꼼하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런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품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보던 또 아까 그 전에 작업도 봤고 또 지금 현재 전시하는 작품을 보면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반에서도 보고 또 오래 두고 봐도 이 작품과 교감하면서 볼 때마다 또 느낌도 달라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저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보고 명품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힘이 납니다. 저기 오늘 작가님 작품에 또 좋은 점을 얘기하고 싶은 게요. 지금 단색화 열풍인 건 아시죠? 네. 왜 단색화가 열풍이냐? 세상이 화려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는 단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100년 전에는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 했어요. 네. 그럴 때는 세상의 상징,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거는 오방색을 쓰는 곳이 두 곳 있었어요. 사찰과 궁궐. 그래서 그게 세상이 무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방색을 써서 힘을 거기다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화려해졌기 때문에 작품이 단색화로 가는 거예요. 네. 이 트렌드를 외국인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계속 담을게.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좋은 이유가 단색화하기 때문에 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 지금 시류에 잘 맞는 작품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단색화 작가 중에 김학휘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선생님과 다른 기법으로 작업한 게 장점이죠. 네, 그래서 감명 깊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예, 저는 아침부터 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잠깐 누가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조현승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이고 제가 회원. 오랫동안 같이 전시를 같이 했던 그렇죠. 작가고 그렇습니다. 아메티스트 그룹 우리 회원입니다. 그렇지. 한강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받고 하실 때 지금 시기에 우리 가만있어 조현승 봐요. 이후에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 한강 작가에 대해서 우리 박수 한번 유도 한번 해볼까요? 박수. 박수를 어떻게? 저 우리 이번에 한강 작가 그 노벨상 그 와하고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 둘 셋. 그런 것처럼 우리 미술계에서도 문학의 전체의 축제이고 여기서 그 화가로서 우리 조현선 선생이 이거 잠재전의 이런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중첩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작업을 하는 그런 단자를 합법에 다 담는 그 인고의 시간들을 했으니까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람들이 이렇게 작품이라고 대드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에 와 칼라를 중첩해서 만드는 이런 모노크롬의 재해석이랄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모노크롬과 다른 색다른 그 백색화, 단색화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정도 작품 대단하죠? 네. 선생님 작품 대단하죠? 그럼요. 네. 단색화의 점인데 이제 복합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색감을 내고 이 작업 하나하나가 작가의 아주 전문성, 또 작가의 독자적인, 독보적인, 창조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철학이 이 화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현승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작품은 꼭 선생님 유튜브 그 방송에 들어가야 된다. 선생님 유튜브 방송 안에 이 조현승 선생님의 영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품격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를 찍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 아주 독특하고 차별화된 영상을 찍으시잖아요. 주로 어떤 영상을 담으시나요? 글쎄 뭐 다 영상 찍는 분들은 다 똑같죠. 뭐 그렇지 않지요. 네. 이렇게 전문성이 다 있으시고. 근데 나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작품을 선생님은 어떤 일을 작가의 스토리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께서 방송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CF 감독했었어요. 그러시면 뭐 감각이 있으시고. 감각이 뭐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작가의 어떤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하는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렇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금 이런 작품은 어떠한 연유에서 나왔는지 그런 게 이제 쭉 나오죠. 그렇지. 그런 거를 보통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걸 끄집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조연승 작가님은 보니까 승리를 연속으로 합니다. 조연승. 이렇게 자기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람자들이 자유롭게 감상을 해라 이런 거지 작가의 의도는 사실은 숨겨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죠. 관람자한테 작가는 이런 의도로 이거를 올렸구나 하면은 쉽게 좀 더 접근을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연승 선생님 작품은 워낙 작품이 탁월하다 보니까 차별하다 보니까 굳이 말씀이 없으셔도 아마 관람객들이 뭐 대단한 감동을 받게 돼요. 굉장히 차별화를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제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유튜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석태린 작가님. 인사동엔 어쩐 일이세요? 오늘 다른 협회 일로도 오고요. 지금 두 협회 일로에서 그 협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그 작품은 언제 하세요? 지금 좀 다른 작가분의 작품을 보고 이제 좀 자극을 받고 저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자극을 좀 본인한테 주는 중입니까? 제가 이제 아직 계속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까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쪽 분야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셨는데 그걸 왜 지금 막 방향을 바꿔가지고 작가는 계속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렇죠. 여기 작품 어떠세요? 내공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추상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어떤 형체나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어떤 입체로 해서 나오는 그 추상 기술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살짝 자극이 옵니까? 많이 오는데요. 보지 않고 갈았으면 정말 너무나 크게 후회할 뻔했어요. 안 들어왔으면? 네. 제가 끌고 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너무 추상인데 감동이 엄청 큽니다. 하여튼 잘 제가 보고 좋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네. 선생님은 세월이 후진합니까? 후진? 후진? 후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좋으신데요. 좋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예? 작가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어요. 옛날에 울산에서도 전시할 때 같이 했고 여기서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풀필이 연주가 풀필이 김충근입니다. 김충근 선생님. 네. 전시장에 제가 자주 가는데요. 특별한 분들의 오픈식에는 꼭 선생님의 풀필이 노래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저쪽에 그 창립총회 헐적에 갔는데 화분이 2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화분을 DP를 했나 했더니 이게 바로 선생님의 악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조현승 작가님의 조현승 작가님의 작품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조현승의 조용함 속에 가득 찬 이 작은 알갱이들 연이요 엄청나게 쌓이고 켜켜 쌓이고 수많은 알갱이가 비규칙과 규칙의 질서를 그렇게 이루면서 승화돼서 우주에 밝은 엄청난 기운을 만들어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선곡으로 작가님의 전시를 축하할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오늘은 곡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축하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풀필이 소리. 네, 우리의 감성을 아주 긁어주죠. 자극하죠. 자극. 그럴게요. 네. 메마른 감성을 자극해주는데 이번 풀필이는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동심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람들에게는 초록초록한 자연으로 초대를 하죠. 그래서 그 풀잎이 오는 그 소리를 들려주면서 조현승 작가님의 특별한 축하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조현승 작가님께서는 캔버스에 작품을 담아내지만 김충근 선생님께서는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시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진짜 자연입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꽃 풀필이. 네, 이게 소리를 잡는 화가. 네, 소리를 오늘 이 잡는 풀잎이 조현승 살짝 한번 불어보실까요? 네, 조현승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서 아마도 많은 소리를 내줄 텐데요. 요렇게 풀잎의 떨림이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조금만 보여드려야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단자를 그렇지. 단자를 원래 붙여가지고 칼날에 피고 한가하게 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나 걸리지? 전체를 그렇지. 그건 이제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그만큼 인내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밀도가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 정성이라는 이런 작품을 활용하는 일을 마치라 그냥 그래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떤 숲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보리밭을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붉은 점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날고 있기도 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좀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내면의 소리가 이 선생님 작품 중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시죠?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기웅 교수님. 정기웅 교수님. 네. 정기웅 교수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작가님의 그 어떤 그 근원적 본바탕, 그 초원적인 어떤 그 바탕에다가 어떤 점점이 그 어떤 그걸 묘사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각자의 생각, 그걸 전체를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지금. 네, 아주 훌륭하신 아주 작가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건 초록색인데 이쪽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색깔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순수한
어떤 순수한 그 순백색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작가가 여기다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그림을 보니까 색깔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뭡니까 오행이랄까 오행 같은 거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그린 게 작가의 특기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전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김옥권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저걸 한번 가보죠. 예, 예. 자, 같이 오늘 말머리 틀렸어. 예, 선생님. 바싹 붙어서.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저는 초록을 봤지만 초록을 봤지만 이 붉은 것을 보고 나면 뭔가 열정이 막 솟잖아요. 붉은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내면의 소리가 여기 울려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큰 음악이 들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이런 공간보다 더 큰 공간에 걸어놓으면 이 울림이 더 증폭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사실은 화산에 창원에 이런 좋은 작가가 있다는 것이 창원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그래요? 거의 사랑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 그러면 선생님이 희망이 열린 거예요. 오전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바로 사갔습니다. 물건장이. 네. 바로 사갔어요. 이 자리에서 10호짜리를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가. 아니 이거 좋아요. 건전하게 가요. 건전하게 가기. 간단한 후보식은 우리 조혜수 선생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작품 전시를 몇 해 만에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 모여서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지인들이 왔다가 또 이제 먼저 볼일 있어 가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셔갔기 때문에 오늘 약속한 시간 5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또 약속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혜수 선생님은 원래 저랑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그림을 하는 하우로서 전시를 우리 아미 아티스트 그룹의 회원으로서도 그렇고, 다른 데이 창원에서 미국 회원으로서도 그렇고, 한국 미국도 회원으로서도 그렇고, 쭉 오랫동안 전시를 해오면서 이번 이런 이즈 갤러리에서 정말 멋진 작품을 처음으로 이렇게 전시하게 돼서 우리 정말 기쁘게 박수 한번 보내줍니다. 엄청나게 회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수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소개하면서 가장 처음부터 오늘 이 축하 공연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하고 두 분을 소개하고 나머지 우리 회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의 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를 제가 말 주변에 사실 없어서 여기 축사 이런 걸 잘 안 나가는데 오늘 어떻게 그래도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가가 되고 더욱 발전적인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연주해 드릴게요. 저의 악기고요. 저는 이렇게 악기를 예술이네 예술. 네, 이제 연주 준비가 됐고요.
삼행시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영수 작가님의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조영수 작가님의 이 작품 속에서 저는 풀필이 연주를 하는 이 순간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작은 알갱이들을 규칙, 비규칙, 우주 이런 많은 점과 작품,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나날들을 이 작품 속에서 혼신의 혼을 쏟아부었을까요? 승화시켰습니다. 우주의 작품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님으로,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작가님의 이런 작품의 속에서 그렇게 초대받은 그 느낌으로 엄청나 행복하고요. 작가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마지막 곡, 아까 박수 쳐줬으니까 네, 앵콜곡으로 연주 한 곡 해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 악기고요.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초록, 제가 초록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초록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두 번째 연주곡은 바로 자, 선배님, 김철민 관장님께서 잔을 가지고 답좀 주세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답 주세요. 자, 이제 모이세요. 모이세요. 같이 축구할 줄 와가지고 공룡만 또 달래요. 축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박수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조연승으로. 조연승. 시작. 조연승. 완판. 완판. 완판.
세상에 그